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멸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폭탄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사드 산불 정책을 지키라며 압박을 시작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코로나, 경제, 민생, 안보까지 전방위적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경랑을 맞이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은 첫 으름장부터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원색적 비난을 시작으로 핵실험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가 첫 소식을 전합니다. 평양 행사장에 불꽃이 터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제69주년을 맞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호칭도 뺀 채 한미 군사훈련 확대 등 미군과의 공조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핵 보유국이라고 자임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핵 보유국이 턱 밑에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김 위원장의 원색적인 메시지를 놓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앞두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월 하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 미국의 중간선거 전인 10월 중 7차 핵실험까지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위협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북한의 초강경 메시지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중국까지 나서 우리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의 사드 산불 정책을 지키라고 압박한 겁니다. 우리 안보 현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산불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新冠不能不理旧账，对于涉及邻国安全的重大敏感问题，韩方应该继续审慎行事。 중국 관영 매체도 사드 산불 약속을 철회하면 양국 관계와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산불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 방어 체계 사드 도입에 반발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산불 정책을 양국 합의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입장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안보 주권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앞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가능성도 견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관망 기조를 보이던 중국이 자국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칩4 불참 요구에 이어 해묵은 사드 산불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안보에 이어 경제 상황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본 유출은 없을지, 경제는 더 침체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7.2원 내린 1296.1원에 마감했습니다. 15거래일 만에 1300원대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뉴욕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도 모두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 상단이 2.5%로 2년 반 만에 한국보다 높아졌지만 예상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The Fed's monetary policy actions are guided by our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일단 정부는 한미금리 역전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1999년을 시작으로 총 3차례 한미금리 역전 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외국계 자금 유입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본 유출보다 무역 적자 확대와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수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 수출 안 되면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한국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 3%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뛰면 뛸수록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폐업한 공장들이 내놓는 중고기계는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조업이 경기가 안 좋고 좋은 걸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죠. 시와 중고기계 유통단지. 한 번 돌면 공장 하나가 뚝딱 나온다는 곳입니다. 축구장 6개 크기의 단지엔 중고기계만 길게 늘어섰습니다. 폐업한 공장에서 온 기계들, 건물 안이 가득 차 비닐을 덮어 길가에 내놨습니다. 사람이 와야 기계를 팔잖아요. 아예 개입이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이라곤 기계를 수리하는 직원뿐. 공장을 정리하려고 그리고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많아요. 매입을 안 해요. 갖다 놓으면 다 돈이고. 어차피 대기업들은 새 기계를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고객들은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기계만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기계를 사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투자나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5월까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중소기업은 218곳,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나 늘었고 꺾여버린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출로 연명하기도 어려운 상황. 은행에서 우리 같은 돈 안 줘요. 환불물이 없으니까. 환불 안 해줘요. 들어와서 안 사가잖아요. 그럼 고철빵도 가야 돼. 똥값이야. 땡처리도 고철 가격이 떨어져 막혔습니다. 한 열 몇 대 정도 고철 처리했어요. 한 달 전, 2달 전만 해도 고철 가격이 키로에 7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한 300원대 떨어져가지고 한 400원 가거든요. 뿌리째 흔들리는 제조업의 현주소입니다. 식당 같은 데는 이제 손실 보상 해갖고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손실 보상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못 받아요. 배운 게 이거라 적지도 못하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민들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 국가 운영의 키를 쥔 정치권은 어떨까요? 여의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철험회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철험회 의원들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2인자의 소통령이나 이런 소리 듣는데 이것을 나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하겠다. 돼요, 안 돼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다르죠.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 판단해야 되겠죠. 능률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기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뭘 못하고 이렇게 있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지난 정부 포함해서 계속 했던 업무예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데 왜 설명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한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서로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남발되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답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조치로 깡패가 설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강력, 그러니까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으면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또 탈북어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북송 근거가 없다는 것은 2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북송이 잘못됐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윤석열 사단이자 또 다른 검사 출신 기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대비전을 치렀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내은행의 이상 외환 송금 사태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조 단위 해외 송금 사례에서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전 은행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고 최근에 문제점이 확인이 돼서 검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온 돈이 무역법인 계좌에 모여 수상한 경로로 해외로 송금됐는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에서만 4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비자금이다 또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묻혀설 수도 있을 거다.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저희 업무 범위 내에 관련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 시정 조치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이 원장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표를 낸 게 금감원장으로 내락받았기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이 특수통 검사 라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 금감원장으로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의 표명을 하신 건가요? 하지만 이 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사표명 일환으로 사의를 표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경찰의 난, 경란의 발단이 된 경찰국의 초대 수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경란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이 유력하다고 밝힌 건 오늘 오전. 특히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맡고 있는 김순호 치안감을 언급했는데 김 치안감은 경장특채로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김순호 국장님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밖에 간부 후보 출신인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경급 이상 인사와 경찰 관련 정책을 만든 경찰국 책임자의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식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국장 인선은 이르면 내일 발표됩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집단 반발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열자고 했던 경찰관이 어제 제안을 철회한 데 이어 소수가 참여하는 회의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류근창 경감도 회의 연기를 선언한 겁니다. 류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의 연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선 경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비공개 기자간담회인 티타임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2년 7개월 만에 부활된 건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은 탈북자의 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박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팔을 붙들린 채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던 북한 어민이 저항합니다. 앞서 북한 어민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북한에 넘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귀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까지 했던 엽기적 살인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다면 그 목적이나 진정성과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강제로 북송한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판단한 1996년 대법원 판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귀순 전 저지른 범죄를 국내에서 처벌하는데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한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정원을 포함한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오늘 진수됐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3척의 구축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만 있지만 이 4번째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아기의 탯줄과 같은 진수선이 잘리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200톤급의 정조대왕함은 우리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입니다. 2008년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보다 크기와 성능 면에서 진일보했습니다. 전장 170m, 폭 21m의 골격에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장착해 세종대왕급보다 탐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통합 소나 체계가 탑재돼 잠수함 탐지 능력은 3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460km에 달하는 SM-6 탄도미사일 요격 유도탄이 탑재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해 요격하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하늘 위 미사일과 항공기는 물론 바다 위 적 함정과 바닷속 적 잠수함을 동시 추적해 원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기동형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전력으로 신해양 강국, 해양 강군의 주역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시험 운항 등을 거쳐 2025년 실전 배치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입니다.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방금 전해드린 구축함 진수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를 함께 타고 내려오는 길에 권 대행에게 며칠 고생했다, 잘 이끌어가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는 당 지도 체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이틀 만에 당사자인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권 대행과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전용기에 동승한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의원들과 티타임에서 권대행을 향해 며칠간 고생했다. 당이 비상체제니 잘 이끌어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권대행을 재신임한 거라는 분석과 함께 별 의미 없는 인사말 정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권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비공개 대화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권대행의 반복되는 실수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권에서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최고위 의결 정족수인 제적과반, 5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보고 최고위원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을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개 취급을 해서 여의도에 양두구육이 기술거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누구를 향한 겁니까? 본인이 그동안 쭉 내부를 향해, 당 내부를 향해서 무슨 대학이 맨날 컸잖아요.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될 것 같다면서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조금 전 막을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에 이어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따면서 3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어대명 기류가 본 경선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과 함께 97그룹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97그룹 후보들의 단일화가 본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된 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 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의원님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7명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는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8명 중 5명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다음 주부터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벌써 4명이 사망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A씨가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의 지인으로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관련 의혹 연루자들의 4번째 사망 사건이라며 이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 사망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산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에 이어 지난 1월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오싹합니다. 피의자로 이권 대상도 아니에요. 이런 분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도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을지 굉장히 의혹이 들고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찰이 철저히 잘 수사해서 밝히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SNS에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정치하는 목적은 법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저승사자를 보는 듯 오싹하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뉴스 댓글은 걱정 말라는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고맙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에 무리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공식 취임 첫날부터 사과를 했습니다. 취임 전날인 어제 도의회 여야 대표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파문이 일었는데요. 도의회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김 지사의 사과와 김 부지사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 어제 저녁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광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3사람이 모였습니다. 취임을 하루 앞둔 김 부지사가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오후 6시쯤부터 시작된 만찬은 폭탄주를 마시며 오후 8시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를 놓고 의견을 나누다 언쟁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김 부지사가 술잔을 던지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술은 좀 많이 드셨나요? 세 분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김 부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 기재부 제2차관을 맡았던 최측근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부지사가 술잔을 던져 곽 대표 앞에 놓여있던 접시를 깨 파편이 튀었다고 주장하며 김 부지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함께 김 부지사의 파면도 요구했습니다. 김동연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가 적나라한 폭력으로 표현된 것으로 김동연 도지사도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 김 부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누군가를 향해 술잔을 던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황미숙 대표님 쪽으로 잔을 던졌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제 변명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석씩 양분한 경기도 의회는 원구성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해 지금껏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검찰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존폐기로에선 여가부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한 건 오늘 오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약 개발 의혹을 제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선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과 과장급 공무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자들, 실무급 과장급 직원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영애 당시 여가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일주일 만에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에는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오늘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여가부는 전직 장차관의 수사건 외에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누군가의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이후에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었죠. 오늘은요,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는데요. 진수선을 절단하는 도끼질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성공했네요. 네. 이 김 여사가 직접 맡은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진수선 절단은 아기의 탯줄을 끊고 생명을 불어넣듯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해군의 전통 의식인데요.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게 관례입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맡아온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팬클럽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고 김 여사가 본격 행보를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얼굴이 보입니다. 네, 두 사람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소속 정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 주는 것이 꼭. 그러니까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이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 당의 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거나 또 생각하고 있는지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권인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반면에는 민주당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검사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어제 SNS에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찰국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국민들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걸 논의하게 될 국회 행안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행안위는요,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1시간 만에 끝나버렸는데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 중인 류사명 총경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만 벌였기 때문입니다.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또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4일로 잡혀있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휴대전화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문자파동 이후에 좀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오늘 행안위 회의장인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의원들의 눈이 띄죠. 네, 이게 뭔가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취재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휴대전화를 아래로 내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의 의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주로 많이 쓰지는 않죠.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주의 조심하십시오. 저러면 사진 기자들이 정말 찍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핸드폰 문자 보는 게 거의 습관성으로 됐어요. 저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하다 보면 이렇게 문자 보고 본인이 약간 넋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애써 감추는 것보다 공개해도 떳떳한 문자를 주고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이 참치로 뒤덮였습니다.
성인 팔뚝보다 큰 참치 수백 마리가 죽은 채 파도에 떠밀려 왔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이 죽은 물고기로 뒤덮였습니다. 60에서 70cm의 길이로 성인 팔뚝보다 크고 굵은 참치들입니다. 한참을 치워보지만 끝도 없이 파도에 떠밀려 옵니다. 그물에 잡혔다 버려진 겁니다. 참치는 많이 잡히는데 커터량이 없어가 그걸 다 버리고 있습니다.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톤수로 치면 엄청난 톤수. 참치는 어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참치 어획량은 870톤. 이 중 74.4톤이 경북 정치망 어선들 몫인데 이미 69톤을 잡았습니다. 경북도는 참치 포획 금지 공문을 보냈고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참치를 버린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에 큰 통발을 쳐놓고 매일 가서 그 통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고기만 잡는 어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곤란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잘 보이지 않던 참치가 더 많이 잡히고 버리는 양도 급증했습니다. 참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죽기 때문에 해양 오염 우려가 크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소진된 커터량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인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영덕군은 죽은 참치를 수거해 매립장에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커피에 약을 탄 뒤 내기 골프를 유도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내기를 중단하려 하자 얼음찜질에 진통제까지 건네며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오전 6시 반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 앉아있던 남성 3명 중 1명이 커피잔에 뭔가를 넣더니 계속 젖습니다. 마약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로라제팜입니다. 충청 지역 조직폭력배 A씨 등 일당은 10년지기 지인에게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한 뒤 약이 든 커피를 몰래 먹였습니다. 커피를 마신 피해자는 무기력함을 느껴 내기를 그만하려 했지만 이들은 얼음찜질에 진통제까지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평소 80타 초중반 정도의 실력이었던 피해자는 이날 104타를 쳐 5,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자기가 줬다고 돈을 2,700만 원인가를 달라고 협박을 하고 커피 때문에 기억이 전혀 안 나고 몸이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커피도 준 적도 없고. 이들은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피해자에게 타당 30만 원 내기 골프를 유도한 뒤 200만 원까지 판돈을 키우는 수법을 썼습니다. 약을 타는 사람, 속칭 약사와 내기 골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돈이 떨어지면 현장에서 빌려주는 꽁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하고 일당 중 1명의 차 안에서 범행에 쓰인 약 150알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들 실력을 아니까 안심한 상황에서 같이 내기 골프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벤트 상품인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스타벅스가 결국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밝힌 수치가 정확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개봉 전 서머 캐리백의 외피에서 최대 585kg당 밀리그램, 내피에서는 최대 724kg당 밀리그램의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가정용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넘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 5월 말 제조사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 첨부 자료에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돼 있었으나 당시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항의에 대한 원인을 찾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품질 관련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면서 진심을 다해 고객 안내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처음 제시한 무료 음료 석잔 쿠폰이 보상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와 별개로 새로운 제품 또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바다로 가서 한 일주일 내내 그거를 들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떠나서 신뢰를 깨버린 거니까 알고도 그랬다는 거는 좀 더 그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조사에 착수해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제품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하늘을 날아 음식을 배달하는 드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다 상공에서 내려온 치킨을 받아든 피서객의 기분 어땠을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피서객들이 몰린 해수욕장. 하늘에서 대형 드론이 백사장으로 내려옵니다. 드론에 매달린 상자 안에는 갓 튀긴 치킨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시가 망상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율비행 드론 배달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상용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해수욕장과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드론 배송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면 2km가량 떨어진 상가에서 하늘길로 배송해줍니다. 상권하고 그다음에 리조트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이동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도로나 주차장에 차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다음 달 말까지 휴가철에만 운영하는데 배달비는 무료입니다. 배달 시간도 5분 내외로 짧다 보니 상인들 기대가 큽니다. 오토바이나 차로 배달을 했지 뭐 10분 정도. 드론이 뭐 그래서 한 3분 정도. 이제 우리는 이제 편리한 거지 사실은. 그 뭐 마케팅 효과도 좋죠 뭐. 강원도는 도내 대형 리조트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드론 배송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을 2주 전 1차 판매에 이어 오늘도 7% 싸게 팔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순식간에 500억 원어치가 동났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3천 원에 살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입니다. 액면가에 7%나 할인해주다 보니 지난 14일 250억 원 규모의 1차 판매는 완판됐습니다. 서버까지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오전 10시부터 절반만 판매를 시작했는데 30분 만에 소진됐습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마트를 가도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7% 금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금액이니까 신랑, 그리고 저희 시댁 부모님들 같이 동원했었는데 오후 2시 홀짝제의 오후 판매가 시작됐는데 시스템 오류로 한때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전부 소진되었다라고 떴습니다. 다시 대기를 한 5분 정도 기다려서 구매를 했더니 그때 구매 성공했었습니다. 구매한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시내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 가맹을 맺은 학원이나 마트,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명 정도 되고요. 안 될 때는 없을 때도 있고 옛날에는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상품권 대란이 일정도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내년엔 발행 규모가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고물가 시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시민들이 할인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휴대전화 딱 하나만 들고 다녀도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건데요. 발급 장소와 비용, 절차까지 이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겁니다.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간편하게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각종 승인 인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걸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플라스틱 면허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공기관과 은행, 공항이나 병원에서도 기존 면허증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 방지 기술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요. 성인 여부 등 필요한 정보만 표시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 앱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창구에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설치할 수 있는데 비용은 1,000원입니다. IC 칩이 내장된 면허증을 먼저 받은 뒤 앱에 인식시키는 방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과 모바일 면허증을 모두 받기 때문에 13,000원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한 뒤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폴란드가 우리 방산 무기를 10조 원어치 이상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동유럽을 포함한 나토도 우리 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산 기술을 수입해온 방산 강국 독일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8대의 항공기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듭니다. 토네이도 모양으로 급격하게 고도를 낮추고 하늘에 난초를 그려내고 이윽고 태극 무늬도 수놓습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숨막히는 에어쇼에 폴란드는 찬사를 보냅니다. Oklaski ze strony polskiej dla Koreańczyków, którzy nam pokazywali piękną sztukę pilotażu. 에어쇼는 한국과 폴란드가 어제 체결한 10조 원 이상의 무기 구매 계약을 자축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블랙 이글스가 운용하는 T-50을 개량해서 무장한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는 첫 유럽 수출입니다. 오늘 블랙 이글 팀이 오늘 폴란드에서 에어쇼를 함으로써 이를 축하해 주는 자리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우리 무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도 K-방산의 또 다른 고객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오늘 현지 언론은 독일 정부가 자국 방산 기업이 자주포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전차 등 무기를 보내는 유럽 국가들에게 자국 무기를 직접 지원해오던 독일이 자체 무기도 부족해지자 수출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알프스 만년설이 이상기후에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국경선도 다시 그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염정환 기자입니다. 알프스 고산지대 만년설이 1년 만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스위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알프스의 빙점이 종전 최고 기록을 깨고 약 70m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엔 알프스 만년설의 80%가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Moi, je suis inquiet pour nos enfants, nos petits-enfants. Moi, je ne verrai pas directement cette catastrophe-là, mais j'ai un peu peur pour eux. Ouais.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국은 하천 분수계를 기준으로 국경을 나눴는데 빙하가 점점 녹으며 분수계가 이탈리아의 체르비노 산장까지 내려왔고 빙하가 더 녹게 되면 산장이 스위스 국경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새 국경 협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서북부 칭하이성 하이시를 덮친 초속 14.9m의 모래폭풍 영상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 같은 모래폭풍은 차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태양을 가리며 대낮인데도 한밤중인 것처럼 주변을 어둡게 했습니다. 모래폭풍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려 100km 이상에 걸쳐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서남부 충칭시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폭우가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식당 야외 식탁과 의자가 날아가는가 하면 거리에 쌓일 정도로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전 해외파를 뒷받침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후방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헤딩을 허용하며 맥없이 선제골을 내줍니다. 평범한 코너킥으로 또 실점합니다. 상대 득점자 앞뒤로 수비가 포진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수비진은 일본의 빠른 문전 플레이에 무너졌습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일본을 상대로 2번 연속 0대3 참패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반전부터 주도권을 내주면서 이렇다 할 반격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유효 슈팅은 겨우 1개였습니다. We knew that we were going to face a very good team. Japan was better than us. I think that they deserve to win. 이번 동아시안컵에는 일본에서 뛰는 권경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파가 나섰습니다. 유럽파가 없긴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전에 나선 대표팀엔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요 경기에서 교체로 나서거나 부상 공백이 생길 때 선발로 나섰던 선수들입니다. 월드컵 본선을 넉 달 앞두고 새로운 선수를 찾을 순 없습니다. 주전 해외파를 뒷받침할 플랜 B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수원은 한낮에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대구도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4도, 대전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괌 인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중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태풍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이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주말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내륙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위라서 믿었고 사람들이 즐겨 찾으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타벅스는 그런 소비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굿즈에서 냄새난다 항의해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더니 뒤늦게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새 굿즈로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믿음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